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실기 2015년 제1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앞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열 상승 기류가 있는 고열 작업장에 적합한 후드의 종류를 적어라. 우리 가정의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고열이 발생되는 열 상승 기류가 있는 작업장이다, 그죠? 레시버식 캐노피형 후드가 되겠습니다. 후드 설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실 때요. 요 그림 부분은 이제 후드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려야 되는 건 여기 가스레인지라고 치면요. 열이 발생되는 열원이 되겠다, 그죠? 이때 열원의 폭을 E라고 하겠습니다. 자, E라면요. 여기 열원에서부터 그죠? 가스레인지 열원에서부터 후드까지 떨어진 높이 H라고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후드의 폭이 있죠, 그죠? 자, 이 후드 폭을 F3다.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럼 후드의 폭은 열원의 폭이죠. E 플러스 0.8 곱하기 후드에서 열원까지 높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요. E분의 H, 그죠? 다시 말하면 열원의 폭분의 요 높이, 요거는 0.7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식을 적을 땐 설명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요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건 그림 그렸을 때입니다. 요 F3는 후드의 직경이 되고, 후드의 직경, 그죠? 직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는 열원의 직경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H는 후드 높이가 되겠습니다. 물론 기억나신다면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죠? 후드 직경, 열원의 직경, 후드 높이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앞에 우리 설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이 부분은 파란색 별표 그림 그리고 설명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환기 시스템에서 제어 속도가 설계 시보다 감소하는 이유를 3가지 적어라. 속도가 처음보다 감소되었다, 그죠? 첫 번째는 송풍기의 송풍량이 부족할 때 당연히 바람의 양이 적어지니까 먼지를 포집하는 제어 속도 떨어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덕트 내 분진 퇴적. 먼지가 퇴적되어 있다 보니까 제어 속도가 감소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진 장치 내 분진 퇴적. 먼지를 집진하는 집진 장치 내 분진이 퇴적되었을 때도 제어 속도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제어 속도가 감소되는 이유, 첫 번째 송풍기의 송풍량 부족, 두 번째 덕트 내 분진 퇴적, 세 번째 집진 장치 내 분진 퇴적, 이렇게 3가지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보기는 압력에 대한 단위를 나타내고 있다. 괄호에 적합한 숫자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1기압은 1ATM이다. 그죠? 미리미리 HG는 워낙 많이 나와서 네, 죄송합니다. 아실 것 같아요. 760 mmHg가 됩니다. 자, 미리미리 H2O가 될 때는요. 10332가 됩니다. 입에 있도록 계속해서 읽는 수밖에 없어요. 10332 mmH2O. 킬로파스칼이 될 때는요. 101.325 킬로파스칼입니다. 101.325 킬로파스칼. 미리바가 될 때는 1013.25가 됩니다. 1013.25 킬로파스칼보다 뒤로 점이 한 칸 더 간다 보시면 돼요. 1013.25 미리바 또는 1.0332 kg per cm의 제곱. 요것도 시험에 우리 문제 중간에 잘 나왔죠. 다시 한번 볼게요. 1기압 1ATM은 760 mmHg, 10332 mmH2O, 101.325 kPa, 1013.25 미리바,
그 다음 1.0332 kg/cm의 제곱이다. 그죠?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4번 앞에서 나왔습니다. 인체의 열 교환을 나타내는 열 평형 방정식을 적고 각 요소를 설명하시오.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S는 뭐였습니까? 열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요, 대사열 M이다. 그죠? 대사열에서 자, 무조건 마이너스인 건 예, 2다. 그죠? 증발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있었습니다. R이죠. 복사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예, 플러스 마이너스 C가 있었다. 그죠? 요거는 대류였죠. 일을 할 때 에너지 소비하니까요. 마이너스 W 요거는 우리가 한 일이다. 그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앞에서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가스상 물질의 처리를 위한 집진 장치 또는 공기 정화 장치의 종류를 4가지 적어라. 그죠? 가스상 물질을 흡수한다. 흡수 장치, 흡착하는 흡착 장치, 직접 연소 장치 또는 불꽃에 연소한다 해서 불꽃 연소 장치라고 해도 됩니다. 간접 연소 장치, 가열 연소 장치라고 해도 됩니다. 촉매를 이용한 촉매 연소 장치가 있습니다. 흡수 장치, 흡착 장치, 촉매 연소 장치, 직접 연소 장치, 간접 연소 장치. 자, 기억하시고요. 6번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나왔죠, 그죠? 국소배기 장치에서 공기 공급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죠. 첫 번째는요, 국소배기 장치를 적절하게 가동시키기 위하여. 두 번째는 국소배기 장치의 효율 유지를 위하여. 세 번째, 작업장 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소가 부족한 질식사고 예방이죠. 그죠? 네 번째는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다섯 번째는 작업장 내 방해 기류 또는 교차 기류의 생성 방지를 위하여.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추가로 외부 공기가 정화되지 않은 채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한번 나왔는데요. 아직 못 적으시면 파란색 별표하시면 됩니다. 성면의 시료 채취에서 오픈 페이스를 설명하라 했습니다. 그죠? 자, 오픈 페이스는요. 3단 카세트의 상단부 뚜껑을 열어서, 그죠? 이게 오픈이죠. 그죠? 3단 카세트의 상단 뚜껑을 열어 카세트의 열린 면이 작업장 바닥 쪽을 향하도록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오픈 페이스를 사용하는지 목적을 설명하라. 그죠? 카세트의 열린 면이 작업장 바닥을 향하여 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여과지에 골고루 성면을 포집할 수 있다 그랬죠. 여과지에 골고루 성면을 포집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앞에서 나왔습니다. 법규 문제다. 그죠?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에이스 할 때 A 제일 좋죠. 그죠? 건강상 사후 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해도 되고요. 건강한 근로자 간단하게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가 있다. 그죠? C는 뭐였습니까? 요관찰자, 관찰이 필요한 사람. 건강하고 그 밑에는 약간 관찰해야 되는 사람이다. C로 구분하죠. 1은요, 직업성 질병이고 2는 일반 질병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C1은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서 추적 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짧게는 직업병 유관찰자 해도 되겠습니다. C2는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서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일반 질병 요관찰자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찰이 필요한 요관찰자보다 조금 위험해지면 유소견자, 병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죠? 역시나 D1은요, 직업성 질병, 2는 일반 질병. 이렇게 병이 있는 유소견자는 D로 표기합니다. D1은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줄여서 직업병 유소견자 해도 되겠습니다.
D2는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네, 일반 질병 유소견자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이죠. 이제 질병 유소견자보다 더 위험하다, 그죠?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인데요. 2차 건강진단 대상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보면 A는 건강한 근로자, C1은 직업병 유관찰자, C2는 일반 질병 유관찰자, D1은 직업병 유소견자, D2는 일반 질병 유소견자, R은 2차 건강진단 대상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단골 문제, 그죠? 점수를 주려고 했다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21도씨 1기압이니까요. 기체 1몰의 부피 24.1L. 읽으면서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작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시간당 80g 사용한다. 80g per hour잖아요. 킬로그램으로 바꿔버릴게요.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per hour 이렇게 읽으면서 고쳐놓으면 나중에 빠뜨리는 실수가 좀 적겠습니다. 해당 작업장의 전체 환기 시설을 설치할 때의 필요 환기량을 미터 3승 per 미니트로 계산하라. 단위 확인하시고요. 분자량 76, TLB 10, 비중은 2.6, 안전계수 4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대입해 볼게요. 많이 했으니까요. 자, 분자량 곱하기였죠. 76 곱하기 TLV였습니다. 10이다, 그죠? 분해 21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 24.1 곱하기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킬로그램 per hour죠.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per hour 곱하기 안전계수다, 그죠? 4가 되죠. ppm을 없애기 위하여 곱하기 10의 6승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현재는요, 시간당이죠. hour잖아요. 미니트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나누기 60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니까요. 네, 169.12 미터의 3승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붙여보겠습니다. 자, 작업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작업 환경 관리 대책과 공학적 관리 대책의 종류를 3가지 적어라. 자, 우리가 작업 환경 관리의 공학적 대책 3가지는 자주 나왔죠. 대치 또는 대체, 격리, 환기가 됩니다. 그죠? 자, 요 행정적 대책만 파란색 별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는 어떠한 대책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 조정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대로 근무해야 돼요. 계속 장시간 근무하면 안 되죠. 세 번째, 작업 전환, 그죠? 힘든 작업, 좀 수월한 작업 전환해야 하고요. 네 번째, 근로자 교육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작업 환경 관리를 위한 행정적인 대책은 작업 시간 및 휴식 시간의 조정, 교대 근무, 작업 전환, 교육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죠. 송풍기 흡입관의 정압이니까요. SP인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45. 동압이죠. VP가 되겠죠. 그죠? VPE는 네, 10이다 주어졌고요. 배출관의 정압이니까 SP아웃은 8이 되겠습니다. 동압이 16이다. VP아웃이죠. 그죠? 네, 16이다 주어졌고요. 송풍기의 유효 전압이죠. FTP 하고요. 유효 정압이죠. FSP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앞에서 유효 정압은 많이 나왔는데 유효 전압, 요거 파란색 별표. 그죠? 자, 공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송풍기의 전압. 네. 우리가 FTP는 공식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전체 압력이죠. TP 아웃에서 배출하는 전체 압력에서 TP 인. 그죠? 흡입하는 전체 압력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TP 아웃은요. SP 아웃 정압하고 VP 아웃 동압을 더한 게 전체 압력이잖아요. 자, TP in은 역시나
SP 정합, 그죠? 플러스 VP 동합을 합치면 전체 압력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대입해 볼게요. 주어졌으니까요. SP out, 배출관의 정합 8이고요. 플러스 SP in, VP out. 예, 동합은 16입니다. 예, 마이너스 하시고요. 자, 예, 흡입관의 정합은 마이너스 45. 플러스 예, 흡입관의 동합은 10이다. 그죠?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59mm H2O가 되겠습니다. 자, 유효 정합은 몇 번 우리 계산했죠? 이제 공식 한번 적어보세요. FSP가 되죠. 그죠? 이거는 예. 주어진 값을 이용하려면 SP out이죠. 그죠? 배출관의 정합 마이너스 SP in에다가 마이너스 뭐 했습니까? 속도합이었죠. 그죠? VP in을 빼줬다. 요 공식 기억하시면 됩니다. SP out은요. 앞에서 네, 8이었죠. 마이너스 SP in 마이너스 45가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VP in은 10이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요. 43이 되고요. 압력이기 때문에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답이 되겠습니다. 공식만 암기하시면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다. 그죠? 자, 12번 앞에서 나왔습니다. 법규니까요. 별표 2개에서 3개짜리가 됩니다. 작업 환경 측정 방법 중에서 개인 시료 채취의 정의를 적어라. 그죠? 자, 정의부터 해보겠습니다. 개인 시료 채취는 뭐를 이용하여? 개인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뭐를? 가스나 증기나 분진 또는 퓨움 미스트 등을 조금 줄여서 가스, 증기, 분진 등을 해도 됩니다. 어디에서 채취한다? 근로자의 호흡 위치에서 채취하는 것이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측정 위치는요. 근로자 호흡 위치를 설명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이 직경 아니죠. 반경 30cm인 방구가 됩니다. 자, 호흡, 사람이 숨쉬는 호흡 위치 여기라면 여기서부터 반경이 30cm인 방구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번, 그죠? 별표 2개에서 3개짜리, 그죠? 자, 15도씨 1기압의 송풍관 내를 15m/s 유속으로 V가 주어졌습니다. 공기가 흐를 때 속도압 VP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보니까 0도씨 1기압일 때 공기 밀도가 1.293이다. 그죠? 공식 적어볼게요. 일단 밀도를 줬기 때문에 VP를요, 밀도를 이용해서 풀어야겠죠. 그죠? 그럼 VP는 뭡니까? 2G분의 RV의 제곱이다. 그죠? 2 곱하기 중력 가속도는 9.8분의 자, 이게 문제입니다. 0도씨 1기압의 공기 밀도는 1.293이다. 그죠? 첫 번째니까요. 첫 번째 온도 T1, 첫 번째 기압 P1일 때 공기 밀도예요. 근데 지금은 15도씨 두 번째 온도죠. 1기압, 그죠? 두 번째 기압이에요. 기압은 동일하니까 무시하고요. 결국은 공기를 온도 보정, 15도씨로 보정해야 합니다. 그럼 기억할게요. 밀도잖아요. 밀도는 보정할 때 나중 온도 어디로 간다? 아래로 간다. 부피 보정은 나중 온도가 위로 갔다면 생각하라 그랬죠. 처음 밀도 1.293 곱하기 하시고요. 나중 온도 아래로 갑니다. 273 플러스 도시 해야 K가 된다. 그죠? 나중 온도 15입니다. 압력은 뺄게요. 동일하게 1기압이니까요. 처음 온도 어디로 가라? 위로 가라. 처음 온도 0도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밀도를요, 보정하니까 값이 1.23. 단위는 동일합니다. kg/m의 3승이 나왔습니다. 자, 보정한 밀도 대입해야 합니다. 그죠? 곱하기 속도는 앞에서 주어졌습니다. 단위 확인하시고요. 15m/s니까요. 제곱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값이 14.12고요. 속도합의 단위 미리미리 H2O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자주 나오죠. 그런데 별표 2개에서 3개짜리인데요. 파란색 하나 붙이겠습니다.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작업장에 A, B, C 세 가지 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있어요. A 물질 제거에 필요한 한계량은 250이고요.
B물질은 300입니다. C물질은 350의 환기량이 필요합니다. A와 B물질은 서로 상가작용을 합니다. 두 개가 독성이 더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A와 B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환기량은요, 상가작용일 때 A 플러스 B의 환기량을 해야 되죠. 250 플러스 300이니까요. 요거는 550 미터의 3승 퍼 미니트가 된다. 요거는 A와 B 물질이 상가작용하기 때문에 이때 A와 B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환기량은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볼게요. C 물질은 독립작용을 한다. 다시 말하면 A, B와 C는 서로 독립적인 거죠. 이렇게 독립작용할 때는요, 둘 중에 환기량이 더 큰 것이 전체의 환기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C의 환기량은 얼마인가면 350이에요. 다시 말하면 A와 B의 환기량은 550이고요. C는 350이거든요. 요 두 개가 독립작용을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큰 게 전체 환기량이 되겠죠. 그래서 작업장의 전체 환기량은 55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면 C물질은 독립작용을 하므로 A와 B의 환기량과 C의 환기량 중에 큰 값이 작업장의 전체 환기량이 된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넘어갈게요. 별표 2개에서 3개짜리 복규 내용입니다. 작업 환경 측정 시에 대상 물질의 발생 시간 동안 측정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적어라. 그죠? 첫 번째는요, 대상 물질의 발생 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 두 번째, 불규칙 작업으로 6시간 이하의 작업인 경우. 그죠? 발생원에서 발생 시간이 간헐적인 경우, 발생되었다 안 됐다 할 때, 그죠? 자, 발생 시간이 6시간 이하, 6시간 이하의 작업, 발생 시간이 간헐적인 경우, 이렇게 3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자주 나왔습니다. 네, 자유공간이 주어졌고요. 위치한 음향 출력이 W가 0.4W인 점 음원으로부터 30m 떨어진 곳의 음압 수준 SPL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는 무지향성 점 음원이며 자유공간이고, 두 번째 무지향성 점 음원이며 반자유공간일 때를 계산하라. 그죠? 공식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일단 첫 번째 무지향성 점 음원이며 자유공간일 때 음압 수준 SPL은요, PWL 마이너스 20로그 떨어진 거리 R이었죠. 마이너스 11이었습니다. 반자유 공간일 때 SPL은 PWL 마이너스 20 로그 R에 마이너스 8dB이었다 기억하시면 되죠. 근데 지금 PWL이 아니라 W가 주어졌기 때문에요. PWL을 계산하겠습니다. PWL은요 10 곱하기 로그였다 그죠? 주의하시고요. W0는 일정한 값이었죠. 10에 마이너스 12승 와트 기억해야 하고요. 현재는 0.4W다. 요걸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니까 116.02 다니는 데시벨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한 값을요. 116.02 마이너스 20 로그에 떨어진 거리 30m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계산하시면 이제 자유공간일 때죠. 75.48dB이 나오겠습니다. 역시나 116.02 마이너스 20 로그 거리 30이고요.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하면 반자유공간이죠. 답은 78.48dB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요, 굳이, 파란색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국소배기장치 개통도입니다. 그림의 괄호에 적합한 국소배기장치 구성요소 명칭을 적어라. 그래도 나는 필기를 한 개도 안 봐서 모르겠다 하시면 파란색 별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소배기장치 구성은요, 뭐였죠? 후덕한 공기를 송풍하여
배출한다. 이렇게 예, 우리 암기했잖아요. 그죠?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1번의 후드가 되겠죠. 그죠? 후드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는 관이죠. 그죠? 자, 요거는 예, 덕트가 되겠죠. 그죠? 2번 덕트가 됩니다. 후덕한 예, 덕트를 지나서 공기를 그랬죠. 공기 정화 장치가 되겠습니다. 공기 정화 장치에서 먼지를 집진해서 깨끗하게 되었죠. 공기를 예, 송풍하여 배출한다. 그죠? 여기는 송풍기가 되겠죠. 5번을 만약에 여기 넣는다면요. 5번에서 여기에 배기 덕트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현재 4번까지네요. 요건 지워도 상관없겠지만 순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 배기 덕트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가상직경의 종류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요거 앞에서 출제되었죠. 그죠? 대상 입자와 침강 속도가 같고 밀도가 1이며 구형인 먼지의 직경으로 환산한 직경이다. 이렇게 설명 적으시오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였죠? 바로 공기 역학적 직경입니다. 입자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측정되는 먼지 크기이고요. 직경 분립 충돌기를 이용하여 입자 크기나 형태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 공기는 밀도 1 구형이며 이게 바로 네, 공기 역학적 직경이었고요. 질량 중위는 50% 입자 농도. 질량 중위 직경은 입자 크기별로 농도를 측정하여 50% 누적 분포에 해당하는 입자 크기를 뜻한다 했습니다. 자, 예, 여기까지 2015년 제1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역시나 새로운 문제 한두 문제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새로운 문제는 엉뚱한 문제 아니죠.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틀린 문제도 꼭 다시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